은빛 나누리 김도현 TV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이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계실 때 이제 집에서는 이제 모시기 어려운데, 댁에서는 모시기 어려운데,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나,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제가 그동안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과 그리고 또 제가 요양병원 관련된 부분들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보면 많은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들을 저 나름 최대한 보완해서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용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은 이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교양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 공통적이지만 관련된 법과 기능, 목적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요양원을 이용하시던 보호자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요양원의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픈데 수액도 안 놔주고 주사도 안 놔주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액을 놓는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불편하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요양원에 오셔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도 안 시켜주고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은 치료가 중심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해 부족에 의해서 요런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런 적용되는 법 자체도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돌봄이 중심입니다. 생활이 중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일상생활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요양병원은 치료나 재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골절이 되시거나 아니면 내병변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이후에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나서 재활을 좀 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요양병원 중에도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기준에 채용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적인 그런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활을 정말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이나 요양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어르신이나 보호자분이 재활을 원한다 하더라도 요양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재활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소견을 내주신다고 하면 또 뭐 다른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일단 그 주요 목적에 대한 이해가 또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법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 보시면 급여 종류 및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장기요양 인정서거든요. 인정서에 보시면 요 부분에 급여 종류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급여 종류 내용에 보시면 재가 또는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시설급여에 있으셔야 네,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어야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4등급이신데도 불구하고 재가 시설급여 같이 있죠. 4등급이시라도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를 같이, 그러니까 요양원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4등급의 경우에는 4등급이지만 여기에 시설급여가 없고 재가급여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비 100% 본인 부담을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거의 180에서 2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비용적인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원에 가시려면 등급보다는 그 급여 종류 내용이라는 것에 시설급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재가급여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요양원에 입소하시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와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요. 일단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라든지 뇌병변 등의 어떤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 치매 중에서도 이제 그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이제 조건부 입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금이 이제 40%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입원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20% 정도 되는데 혈관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40%에 육박을 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한 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욕창 환자의 경우에 요양병원에 입소가 가능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는 그런 요양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경우에는 심사평가에서 전액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입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환자는 해당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에 반드시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등급을 이제 보면은 참고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4등급 똑같은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은 시설급여가 있어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똑같은 어떤 4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밖에 없어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4등급이라도 입소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등급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이제 1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재가 또는 시설급여가 가 되기 때문에 재가와 시설급여로 해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3등급에서 5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설급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밖에 없던 것을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수발 가족이 있는데 수발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또 세 번째는 치매 등 문제 행동이 있어서 재가해서 가정에서 모시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있죠. 뭐 밤에 배회가 너무 심하다든지 폭력성이 있다든지 해서 어떤 재가 기관이라든지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세 가지 중에 한 개 이상이 되어 있을 때 이때 가능한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시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제 하셔서 이게 변경이 이제 재가급여를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실상 임시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되어 있고요. 시설급여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고자 하는 분은 만약에 임시지원 등급이신 분이 요양원에 입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등급 변경 신청을 해서 최소 5등급 이상 등급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으로 해서 재가급여를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바꿔주는 단계를 한 단계를 더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컨텐츠로 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변경 신청의 경우는 보신 것처럼 이제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등급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이라든지 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상에 있는 요 변경 신청 사유 요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 변경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이 신청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 뭐 요런 부분들로 해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인데요. 요양원의 경우는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물론 이제 5등급도 가능은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5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 이제 3, 4등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분이 이제 1등급 금액, 2등급 금액, 3, 4등급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등급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입사한 비용이.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월 한도액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하루 수가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2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면 요 금액, 요 지금 금액은 2.5대1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인 2.5대1 기준이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2.3대1도 있습니다. 2.3대1은 이제 8만원 초반대의 금액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2.5대1 기준으로 해서, 뭐 참고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등급이시다, 그러면, 234만 7,500원에서 20% 30일 기준입니다.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은 46만 9,500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이죠. 의료급여 대상자이시거나 이제 건강보험료 내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는 경감 대상자 이게 되면 이제 12%만 내든지 8%만 내든지 그러니까 40% 간경을 해주는지 60% 간경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추후에 컨텐츠를 통해서 감경 신청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요양원의 경우 이제 3등급 일반이시다. 그럼 여기 보시면 3등급 일반이시면 법정 본인 부담금 20% 40만 1,700원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비급여 금액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비급여 항목에는 식사재료비, 간식비, 뭐 임의용료, 뭐 상급병실 이용료, 뭐 1인실이나 2인실인 경우에 상급병실 이용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포함 같이 이제 합해져서 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본인 부담금에다가, 월 간병비, 그 다음 소모품, 뭐, 기저귀라든지, 뭐, 물티슈라든지, 이런 소모품, 그 다음에 의료, 부분 중에 비급여, 뭐, 품목들을, 항목을,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으셨거나, 어떤 적용이 되셨다면, 그 비용까지 해서, 다 더해지면 이제 월 병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용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최고도 환자군인지 아니면 뭐 선택 입원군인지에 따라서 여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이 여기가 되겠죠. 요 본인 부담금, 요 금액에서 이제 간병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의료 비급여, 요걸 합하면 이제 월 병원비가 책정이 된다라고 그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인데요. 요양원의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 인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상주를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제 주요 인력이 되고요. 물론 이제 30인이 넘어가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영양사 이런 인력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요 세 인력이 주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양병원의 경우는 이제 의료 인력이 중심이 됩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 인력이 중심이 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 인력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중심이 돼서 의료인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 그러니까 상주를 하게 되고 약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이런 인력들이 의료 인력이 요양병원의 주요 인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괄수가제라는 부분, 행위별 수가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공이 포괄수가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일정 부분의 비용 부담을 하는 제도.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요양원 같은 경우도 월 한도액을 말씀드렸죠. 이 월 한도액이 바로 그 포괄 딱 요양원에서 한 달 동안 30일 계시면 뭐 어떤 서비스를 더 받으시고 하시더라도 234만 7,500원 조금 덜 받으셔도 더 받으셔도 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청구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월 한도액 요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일부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범위에 보면은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수혈을 받는다든지 재활치료를 받는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 정부에서는 요거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요양병원은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부담을 이제 경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의 경우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 상한액이 1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급여 적용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환자에게 그 차액을 직접 환불해주는 상한제를 넘어가면 이 최고 상한제는 제일 이제 그 경제력이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최고 금액은 1,014만원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콘텐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으로 이제 설명은 마쳐지고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 환자의 상태,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 의사의 주치의의 진료 결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콘텐츠는 이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콘텐츠를 많은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리고자는 하지만 제가 좀 콘텐츠를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고, 처음으로 이제 의욕만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진행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용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